자, OT 예고한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이 멀쩡할 데가 없네요. 이제 또 감기가 들어가지고 또 목이 쉬었고 좀 불편하게 듣는 사람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법이 오늘로 끝이 났죠.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정리를 당했습니까? 민법 항상 여러분이 이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과목입니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소출되는 부분도 있고 본 시험장에 갈 때는 불안한 상태로 가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전체적으로 민사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 이 정도로 봐야 됩니다. 큰 과목이니까 정리에 또는 공부에 부족함이 있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게 하루에 내가 조금씩 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이제는 형법이 시작되니까 형법이죠. 형법이 시작되니까 형법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민법 감이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민법을 뭔가 다른 차원으로 올라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시간을 내봤자 하루에 한두 시간, 1시간 낸다 이렇게 치면은 한 달에 20시간 정도 내는 겁니다. 그 이틀치 공부밖에 안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민법의 어떤 부분이 내가 좀 힘들었다. 근데 물건이 힘들었다. 아니면 채권 어떤 다수 채권자 관계가 좀 힘들었다. 이런 기억이 있으면은 다음에 내가 그 부분을 특별히 더 정복해야지 이렇게 세우는 게 계획상으로 현실성이 있고 이제는 형법에 집중해서 그 진행되는 과목에 대한 부담을 하나하나 들어가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게 순환 과정에서는 바람직하고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이제 떠나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일부터 형법이니까 형법을 맞이하겠다. 근데 민법 하는 동안에 되게 힘들었고 그렇다고 형법이 쉬운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 이제 준비하는 공부 자체가 되게 어려운 공부입니다. 어려운 공부이기 때문에 느낌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은 우리 정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 어릴 적 기억으로 이제 콩나물을 키워요. 콩나물을 시골에서 콩나물을 키우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선명한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이제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겁니다. 그 낮에 주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게 이제 겨울 되면은 콩나물을 밖에서 이렇게 키우지 못하니까 콩나물 시루가 있어요. 이렇게 그릇이 좀 큰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천을 깔고 콩나물 씨앗을 이렇게 놓는 거죠. 콩을. 그래 물을 부으면은 얘가 이제 싹이 트고 밑에서 뿌리가 내려요. 근데 이게 겨울에 이제 밖에서는 못 키우니까 방 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방 안에서 이제 우리 머리맡에서 이렇게 키워요. 애들 머리맡에서 잘 때 이렇게 하면은 새벽에 이렇게 들으면은 그 콩나물에 이제 물 주는 소리가 들립니다. 쪼로로 쪼로로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소음이 아니라 어디 우리가 깊은 산소에 가면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면서 고생스럽게 저걸 왜 하시나 그냥 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5일 지나면 이렇게 싹이 트고 열흘 지나면 먹을 정도로 이렇게 큽니다. 그 물은 계속 빠져요. 그 위에서 보면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밑으로는 되게 뿌리가 길게 이렇게 나서 한 2주가 지나면 되게 맛있는 콩나물이 이렇게 상에 올라오는데 공부도 비슷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쌓이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을 겁니다. 근데 그 적은 게 우리 시험은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사법시험으로 비교하면 사법시험이 1차는 헌법, 민법, 형법 요 세 과목을 객관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과하면은 후사법 이렇게 해서 민소, 형소, 행정법, 상법 거기에다가 헌민형 이렇게 해서 7과목을 주관식으로 봐요. 사례로. 그 다음 연수원에 들어가면 기록형을 배우죠. 그걸 우리가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해요. 그리고 이제 법대를 하는가 이것도 아닌데 대학의 전공 각각인데 이걸 한꺼번에 하니까 되게 힘들 거예요. 되게 힘들기 때문에 본인의 과정이 되게 허점이 많습니다. 허점이 많은 부분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허점이 너무 많구나. 내 시험에 지장이 생기는가 이렇게 이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당연히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법시험 1차, 2차 할 때도 격언이 또는 수험가에 이제 도는 얘기들이 밑빠진 독에 고시공부를 물 붓기니까 한꺼번에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3배입니다 지금. 사법시험보다 3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더 한꺼번에 부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이 높지 않더라도 될 수가 있어요. 질이 높지 않더라도. 그 질을 높게 답안을 쓴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또 점수가 미미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면은 시험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2대1의 시험이고, 2대1의 시험이고,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비율이 한 30% 될 겁니다. 학원의 얘기 아닙니다. 일반 수험생들로 치면은 한 30%는 중도 탈락입니다. 그럼 70% 남았어요. 70% 남았으니까 여러분은 20%만 이렇게 뒤로 하면 되는 겁니다. 20%를 여러분 뒤로 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걸 다시 이제 등수로 환산하면은 100명 중에 한 80점 정도 되면은 시험이 되니까 결과를 내는 데는 많이 어렵진 않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다만 어려운 게 과정이 어렵습니다. 과정이. 해도 끝이 없어요. 민법하거나 형법 다 없어지는 것 같고, 객관식 하면 또 주관식이 약해지고, 뭐 주관식 하려니까 사례형 하려니까 또 기록형이 남아있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주면은 본인의 느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또 훨씬 더 두툼하게 이렇게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기록형도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힘이 들더라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OT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죠. OT 자료가 없습니까? 예, OT 자료를 좀 받아가십시오. 조기 학생들이 있는 자료가 나오면은 그 구두로 이렇게 공지를 한번 해주세요. 요즘은 학생들이 혼선이 좀 없을 겁니다. 스터디 진행 일정입니다. 5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신모 전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 신모가 끝나면은 특강이 많이 개설되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하다, 강하다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특강을 좀 활용하시고, 2번을 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습니다. 접수받고, 그 다음에 스터디 1 담당 변호사 예비 명단 공지를 5월 23일 날 합니다. 그 다음 스터디 구성원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5월 24일. 나는 저 친구하고 하기 싫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뭐 학교에서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 내지는 담당 변호사를 보니까 내하고 되게 잘 알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평가받는 게 난 약간 거림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또 이렇게 조변동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4번 확정 명단 공지가 5월 25일이고, 그 다음 종가 담당 변호사 예비 모임이 5월 27일입니다. 스터디 구성원이 이원화됩니다. 예컨대 우리끼리 자율적으로 구성을 했다 한 팀을 인정하고, 아마 2층에 있는 학생들은 3개월 반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인정하고,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학원이 주도해서 구성을 해드리고, 팀이 원하는 담당 변호사 지정이 가능하고 추후 변경도 가능하고, 그 다음 스터디 구성 진행 장소입니다. 8개조가 1개조 8인이 원칙입니다. 뭐 성적이다 성별 고려해서 학원이 결정할 겁니다. 4, 5시 학생은 이제 우리 반에는 많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스터디 매니저를 학원이 특정할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이고, 진도표는 학원이 제공합니다. 8,000명 반, K2 반 같이 진행합니다. 진도표는 D장을 보십시오. D장에 도표가 있죠. 민사법이 7회, 그 다음에 형사법이 4회, 공법은 3회. 그리고 오른쪽에 범위를 보면은 특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회차에 22년 6월 1차 모의고사, 그 다음 2회차에 2018년도 6월 1차 모의고사, 그 다음 2회차에 8월 2차 모의고사, 그 다음 19년 8월 2차 모의고사,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특정해 드립니다. 이 특정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앞장으로 오십시오. 특정된 부분을 가지고 5번에 가보겠습니다. 그 3번에 2번 진도표를 학원이 제공했고 동일하게 진행하고, 진행 시간은 팀원이 상호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고, 진행 장소는 K2 학습관에 스터디룸이 있고요. 601호 뭐 이렇게 있고, 약간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연구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한 뭐 50m, 60m 이렇게 장소를 안내할 테니까 거기에 또 스터디룸이 있습니다. 5번에 스터디 진행 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하루에 한 문제, 아까 진도표상으로 한 문제, 그 다음 주 2회 법전년 모의고사 토론 핵심 정리, 진행일은 조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신에 월라 모라사라자 이런 부분은 좋지 않아요. 월라 모라사자 이런 부분 좋지 않아요. 그 다음 2번에 1일 한 명이 순번 정해서 한 문제 발제하고 발제 순서는 조장 주도하에 좋은 협의를 결정하고 조장은 그 조에서 연령이 가장 높은 학생, 나중에 뭐 이름, 그 다음 생년월일 여기까지 오픈할 겁니다. 그 다음은 4번에 발제 담당 조원은 본인 파트 문제를 반드시 요약 정리하고 서면으로 발표하고 나중에 마지막 정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2번, 3번, 4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2번, 3번, 4번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보지 마시고 내 얘기를 조금 들으면은 이미 이제 3개월반부터 해오던 학생들은 그 정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 각자 읽고 와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써보자. 이 방식은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머리가 모여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과 다르게 주관식과 머리가 모여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내가 1시간 고민한 걸 친구가 10분 만에 해결하기도 하고 나는 사고체계를 이렇게 가져갔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다르게 가져갔는데 그 사고체계 훨씬 더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은 내 것으로 차용해서 상호하는 시너지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실내 모의고사 그냥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읽고 시간 정해가지고 와서 써보자 이렇게 하면 이건 손훈련밖에 안 돼요. 그리고 손훈련은 우리가 매일 하니까 또 앞으로도 하니까 이건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발제자로 정해지면은 그 학생이 정리를 잘 해와야 됩니다. 안에 내용을 조금 더 볼까요? 한 문제를 발제하는데 발제하는 방식이 4번입니다. 본인 파트 문제를 반드시 요약 정리해서 서면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조원이 7명이니까 본인 포함 8명이니까 8매를 준비를 하세요. 8매를 출력해서 준비하고 서면으로 발표하고 그 서면으로 발표하는데 그 분량은 답안 분량 정도로 요약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면은 조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낼 겁니다. 이 목차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이 내용이 왜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이런 부분입니다. 대신에 문제는 베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약간 사실관계 정도를 민사법 같으면 정리하는 정도 충분하고 다 긴 문제를 베낄 필요 없어요. 그냥 안에 있는 내용, 해설만 여러분이 작성하면은 나중에 그 해설지가 모이게 될 겁니다. 모이게 되는데 모이는 부분이 마지막 정리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정리한 부분에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토론하면 오류가 바로 잡히고 그 다음 잘된 부분이 있고 또 보완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스터디가 끝나면 뭔가는 자료가 좀 보완이 되고 보완된 부분이 내가 정리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제하는 학생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발제하는 학생이 무성의하게 해버리면 그 1시간이 다 날아가 버리고 피해가 조원 전체에 미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해설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 해설지로 충실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혹여라도 동료가 정리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는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팀을 같이 이렇게 잘 진행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그 전에 조금 더 큰 얘기를 하면은 스터디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를 할까 말까. 근데 그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여러분 개인이 이제 좋은 학생이듯이 참여하는 학생도 좋은 학생입니다. 그 능력 있는 학생들이니까 같이 모이면 무조건 시너지가 나오고 또 이런 얘기를 왜 특별히 더 하는가 하면은 학원 운영이 이제 막 하진 않습니다. 학원 운영이 뭐 데이터 없이 막 하겠어요. 막 하면은 뭐 합격생이다. 그 다음 합격 뭐 률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내부적 데이터는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는데 스터디를 참여한 학생하고 스터디를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데이터를 냅니다. 합격에 대한 부분을 내요. 합격에 대한 부분을 내고 일단은 합격률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저한테 문자 보내오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합격의 질에 대한 점검도 합니다. 점수는 얼마나 내서 붙었는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합격률의 차이가 15% 정도가 납니다. 스터디를 하지 않은 학생하고 한 학생하고 15% 정도가 나요.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엄청 어려운 시험이고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학점률이 1%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 길을 택해야 돼요. 1%더 높다 이렇게 하면 그 길을 택해야 되는데 무려 15%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스터디하지 않고 본인이 길을 개척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위험성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스터디는 무조건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불편함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오더라도 본인의 기준을 조금 낮추면 돼요. 제가 나를 불편하겠다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 이런 부분은 본인의 기준이 높으면 상대방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을 조금 낮춰서 동료의식 내지는 동시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스터디가 잘 굴러가고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해소가 되고 공부 질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참여를 하자. 그 다음 6번에 보십시오. 스터디 점검 모의고사입니다. 시간인데 K2반은 오후에 수업이 있으니까 토요일날 10시 반에서 12시 반에 합니다. 시험을. 모의고사 문제 선정은 스터디 진행 2문제 중 1문제 동일하게 실시하고, 민사법은 원래 시험은 2시간이 넘죠. 2시간 정도로 문제를 이렇게 축소해서 수정할 겁니다. 2시간 정도 보게 하고, 형사법이나 공법은 기출문제 동일하게 출제하더라도 2시간 안에 쓰여지는 문제니까 이거는 크게 변형이 필요 없다. 그 다음 뒷면 볼까요? 스터디 매니저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4명을 면접봤는데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필요한데, 우리 학생들이 종합반 장애인을 거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학원에 도움을 좀 주고 싶다 이렇게 신청하는 학생들이 40명이 조금 넘습니다. 40명이 넘기 때문에 좋은 학생들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고득점 했는가, 두 번째로 스터디에 충실하게 참여했는가 이런 부분을 따지고, 그 다음 K2는 K2 과정을 거쳤는가 안 거쳤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십시오. 4, 5시 준비생은 스터디를 별도로 편성합니다. 스터디 매니저도 별도 배정하니까 4시나 5시생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이렇게 몰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5시생이 11명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9명이 됐어요. 합격률이 5시생이 제일 높습니다. 그 합격률이 높은 게 일단 코너에 몰렸다. 심리적으로 이제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학원이 이렇게 특별히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기록형 부분에 대해서 아주 베테랑을 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관리에 차등 부분이 있어서 합격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은 우리를 별도로 분리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별도로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리를 했구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강평 1차 시간입니다. 시험이 토요일 날 끝나면은 그 다음 주 평일 밤이나 아니면 일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4번엔 강평 방식입니다. 변호사가 채점을 하고, 그 다음 참여해서 인원이 적으면은 조별로 문답식 토론으로 하든지, 많으면은 강의식 강평을 진행하든지, 한두 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1시간 이내로 진행이 될 겁니다. 2시간까지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스터디를 참가를 고민하는 이유 중에 스터디로 시간이 많이 뺏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데, 일주일에 3시간 뺏기는 겁니다. 2번 하는데 1시간, 1시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강평 1시간 이 정도니까 어차피 쓰는 거는 이건 별도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빼면은 일주일에 3시간 정도 하고 효과는 뭐 10시간이다 20시간 이렇게 나오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스터디는 참가하지 않고 토요일 모의고사, 채점, 강평 과정만 참여하는 거 가능합니다. 나는 스터디 하지 않고 내가 2문제 공부해서 토요일 날 시험만 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 6번 나중에 공지해 드릴 거고, 8번입니다. 스터디 조회식 할 겁니다. 예비 모임 공지가 되면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고 학원에 충분히 정보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9번에 스터디 참여자 장학금 지급합니다. 1등이면 30만 원 조. 그 다음 개인별로도 1등이면 30만 원. 그 1등조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3번입니다. 조원 전체 평균 점수 출석률 감안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은 우리 조의 점수가 내려간다. 연자제가 작동합니다. 그 다음 스터디 개인별 표상은 8.0 K2 통합에 선정합니다.
앞에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앞에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5번에 스터디 진행 방식. 스터디 진행 방식의 5번입니다. 발제 및 토론 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1시간이 넘으면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고 있구나. 또 1시간 이내면은 의미 있는 토론이 너무 약화됐구나. 이렇게 어느 쪽이든 부작용이 있으니까 발제하고 발표하는데 한 2, 30분, 그 다음에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2, 30분, 뭐 요 정도 걸릴 겁니다. 자, 요 정도 하면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좀 기다릴 테니까 질문하시고, 또 질문이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